대표님 오늘 편하게 네. 저희 애정님들하고 그냥 놀러 왔다고 생각하시고 네. 실제 놀러 오셨잖아요. 편하게 네. 많이 편하지만 이 마음속엔 부담을 가지고 탈탈 털어갖고 좀 알겠습니다. 제가 귀감이 되는 좋은 네. 얘기 많이 좀 해주시다 가주세요. 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래도 많이 말씀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제가 안 대표님을 모시려고 또 너무 바쁘세요. 지금 바빠지셔갖고 한참 그래서 커피 업계 제가 유재석이라고 제가 유재석이라고 갑자기 빵 터지시네요.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왜 유재석 왜 그랬냐면 네. 너무 성실하셔서 아. 저는 이분이 너무 좋은 게 이 신앙심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사업을 그리고 제가 대표님은 유튜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확신을 제가 했었던 건 대표님이 너무 성실하셔갖고 그래서 본받을 게 너무 많으세요. 우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분들 또 지금 기창업자 사장님들도 배울 게 너무 많으신 분이라 오늘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안스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치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원동 대표님 라이브 이렇게 창업오빠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너무 좋아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는 딱 그거였잖아요. 그때 그 창업 스쿨 그 학기에서 그거 들었던 거야. 내공에서 꾸준히 책을 보면서 그때 그게 쌓였던 시간들이 결국은 실행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쵸. 대부분 이거를 생각만 하고 말거든요. 친구들끼리 3, 4, 5 모여갖고 할래? 싫어 뭐 그거 뭐야. 그러니까 늘 부정적이잖아요. 네. 대표님은 그거를 부정적으로 치부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하나씩 체크하고 제거해 나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실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지금도 맞아요.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결국에는 이제 저는 뭔가를 이뤄내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을 빨리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업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죠. 그러니까 실행을 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를 그러니까 실행했을 때 실패했을 때의 사례들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실행하기가 맞아요. 되게 어려워져요. 맞아.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거는 제가 실패했을 때 테이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내가 실패했을 때 잃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니까 실행을 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 고정 지출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그죠. 저는 이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좀 빠르게 어쨌든 돈이 문제잖아요.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빚을 일단은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물론 빚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내가 쓸모없는 빚을 최소화하는 것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들 이런 게 제가 자꾸 좀 도전을 할 수 있게 제 환경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 그리고 그 1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예를 들어 돈과 명예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부자와 가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성공의 기준이 돈이라고 했을 때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저 또한 포함해 저는 이제 성공한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많이 이제 만나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해서 그렇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왜냐면 거기를 그런 분들 많이 못 만나보다 보면은 근데 저는 자꾸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보고 또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되게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아하. 생각보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찾아다녀요. 저는 되게 많이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딱 알아낸 게 딱 하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왜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이게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대범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맞아. 가지고 시작했어요. 어떤 또 내성적이고 뭐 네, 어떤 외향적. 사람은 내성적이고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범주 안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균에 넣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냥 단 하나의 공통점을 찾자면 그게 이제 시도했느냐 안 했냐예요. 아, 그게 이제 그냥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맞네. 그러니까 성공으로 봤을 때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인성이라든지 실력 플러스 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대한 성공을 걷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저 사람 되게 부자다, 성공했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실행했냐 안 했냐의 차이. 네. 근데 저는 진정한 성공은 더 그 상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제 사람들이 평범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행했냐 안 했냐의 차이. 요거에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생각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러면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면 그걸 이루지 못했을 테니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게 가장 결국은 이제 좋은 아웃풋이 나왔으니까 판단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그 타이밍 때 골든 타임이 최고였어. 네.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실행력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실행이 성공할까 안 할까에는 저는 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실행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의 합이 어쨌든 내 성공률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적은 사람들은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근데 이 성공과 실패를 가려는 거는 당연히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실행이에요. 네, 실행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냐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 이야기 창업에 관련돼서 또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커피 이야기도 대표님한테 너무 궁금한 게 커피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만났고 네. 그쪽 플랫폼 사업을 막 계속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유튜브도 뭐 그런 플랫폼인 거죠 뭐.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저희 이제 막 시작하는 창업자분들에게 이런 커피, 카페 사업이 커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커피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은 뭐 카페가 있고요. 카페 시장이 굉장히 크죠. 카페가 있고. 네, 카페가 있고 그리고 뭐 커피 원두 도소매, 납품이 있고. 대표님이 그 사업이죠. 지금 저는 이제 도소매는 아니고 이제 다른 커피 브랜드들이랑 협업해서 다른 커피 회사들의 커피를 제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온라인몰에서요? 네, 온라인몰에서. 아 어디 들어가면 돼요 그건? 언스페셜티라고. 언스페셜티? 네, 언스페셜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죠. 좋네요. 커피 거기 가면 양질의 다른 데보다 싸요?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이에요. 다 업계에서 유명한 브랜드들. 그 좋다. 브랜드들이 한 달 동안만 제 몰에서 할인을 해줘요. 지금 여기서 네, 말이죠. 제 몰에서만 할인을 해주세요. 좋다. 네. 이거 경쟁력 있는데요. 그리고 뭐 교육이 있고요. 교육 사업도 네, 있고. 교육 컨설팅이 있고 그리고 뭐 커피업 관련해서 뭐 머신, 뭐 기구 이런 납품, 소스, 시럽 이런 납품들도 있고요. 그런 쪽도 있고. 네, 그런 쪽도 있고 뭐 머신 도소매도 뭐 할 수도 있고. 뭐. 네, 소스, 시럽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머신을 이렇게 라마르조크라든지 막 이렇게 수입해 갖고 오신 분들 유통하신 분들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그쵸.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것도 이제 유통 사업이니까요. 맞아요. 요즘 카페 요즘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카페 많이 이제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코로나가 또 좀 이제 안정화 될 것 같고 올해 안으로 이제 집단 면역까지 목표를 정부에서 세우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카페 창업 분위기는 어떠세요? 카페가 전체적으로 타격이 정말 많았죠. 정말 많았고 매출이 뭐 영업 못한 적도 있고 매출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많게는 뭐 절반 반토막 난 데가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뭐 적어도 30%씩 주는 데가 맞아요. 즐비했고 지금은요? 이날 요번 해 5월 정도 4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지금 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프라인 쪽은. 오프라인 쪽은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온라인 쪽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 때. 시장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온라인의 어떤 홈카페, 그러니까 한국의 커피 시장이 한 8조 정도 돼요. 네. 예, 2018년도 통계 기준인데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직간접적인 산업 거의 한 10조 포함해서 뭐 한 되겠는데? 10조 정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추산이 되는데 한 10조 정도 되면은 한국은 60% 정도가 이제 카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프랜차이즈 카페들 위주로 성장을 했어요. 그냥 B2C로 이렇게 고객들과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네네. 커피를 판매한다기보다 이제 공간 자체를 판매하는 거죠. 카페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이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스타벅스가 2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되게 지금 엄청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와 크다 진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네. 한국이 3위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 업으로 봤을 때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한국이에요. 그 정도예요? 네. 일본도 제꼈고. 일본도 제꼈고 한국이 3위예요.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카페 업의 기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 10조 중에 6조 정도 파이죠. 네네. 근데 인구 대비로 하면은 한국이 제일 커요. 아, 인구 대비 그 카페 밀도 수로 하면, 대비해서 밀도 대비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카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커피 업이 아니에요. 커피 원두 도소매 홈카페 시장은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어요. 왜냐면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유럽이나 기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한국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어떤 한국의 어떤 지형적인 부분, 그러니까 땅덩어리도 좀 작고 그리고 공원도 좀 많이 없고 그리고 벤치 같은 것도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공간에 대한 니즈가 이제 카페로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간 비즈니스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 이 공간을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카페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 카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홈카페 시장이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내가 그러면 집에서라도 좀 맛있는 커피를 먹어야겠다. 그리고 어떤 홈 인테리어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머신을 구입하셔서 직접 카페처럼 이제 집에서 내려 드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카페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친구들을 그냥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커피를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원두 수요도 당연히 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업체들이 이제 카페에 납품하려면 좀 대형 1kg 단위를 납품했다면 지금 뭐 200g이나 500g 이런 소형 원두들이 또 매출이 늘고 힘들게.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신앙님을 이기셨어요. 뭐 어떻게 이기신 거예요? 지금 그걸 좀 얘기하면 도움 될 것 같아. 힘들 때 있었어 분명히. 네, 힘들 땐 왜 당연히 포기 있었죠. 왜 포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포기를 하는 순간 실패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실패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라지 이제 포기만 하면 실패가 없다. 네, 포기만 안 하면은 실패가 없죠. 실패로 정의할 수는 없죠. 포기만 안 하면 실패는 없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러네. 포기만 안 하면. 그렇죠. 그럼 실현인 거네. 그렇죠. 그 과정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과정이다. 네. 대박. 맞네. 고맙습니다. 아. 과정이네. 네. 맞네. 네. 근데 내가 포기를 하면 난 나고자 하고 실패자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웠을 적이 있었어요. 저희 한 가족이 11평 남짓한 방에 네 가족이 다 살아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집안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가 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 현실을 제가 인정하면은 좁은 집에 사는 거를.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산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짜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서 저는 스스로 나는 언젠간 성공할 거야. 이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 가난했구나. 11평이면 원룸이에요? 투룸 정도예요? 투룸이죠. 투룸. 저희는 투룸이었어요. 야 거기서 4명이서 사는 거는 엄청 불편했을 텐데. 그쵸. 되게 불편했었죠. 저희 진짜 공간이 뭐 되게 좁았으니까 거의 누울 수 있는 공간밖에 없었어요. 이거였네. 대표님 가난한 시기가 있었네. 시절이 있었네요. 있었죠. 그것도 되게 처음부터 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또 그렇게 됐었던 시기가 있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조심스러운 게 저도 이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엄청 성공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뒤돌아보면 그 시기를 통해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가난한 상황에서 놓여도 죽지 않는구나. 이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 시기 내가 그냥 지금 생각해봤을 때 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난해져도 그 정도로 빚이 많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네.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겪어보니까 내 이 정도 돼도 사람이 죽지 않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떤 저의 기반이 됐어요. 기반이 돼서 이게 그러니까 빈말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돼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실질적인 저의 경험이 된 거죠. 네, 실질적인 경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나를 이입시키는 거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전 노력을 되게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또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어떤 사람은 스타트 라인이 10에서 시작할 거고 나는 1에서 시작해도 결국에는 나는 계속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대박이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정말 여유로웠으면은 맞아요.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저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저도 유복하게 자랐으면은 그리고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제가 좀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워봐지고 힘들어보고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거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억지로라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를 좀 이제 해주시면 우리 창업자분들에게 저희 애정님들이 대표님 보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우리 이야기 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또 창업을 또 여러 번 해보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또 강호동 대표님이랑 같이 또 라이브도 진행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냥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했었던 욕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밑바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좀 더 이렇게 높은 가치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를 두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절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행력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돈을 간과하지 마시고 왜냐면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돈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시고 대신에 이제 좀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 애정님들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저희도 종종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의 흐름보다 이런 돈의 가치보다는 이런 진짜 가치의 흐름. 그러니까 고객, 팬덤. 그러니까 이런 결국 가치의 흐름을 따라가로 저희도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수단이 되는 건 좋지만 제가 대표님 보면서 느낀 게 갑자기 토끼와 거북이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토끼였어요. 대표님은 거북이였고 그러니까 우리 이소부화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안 대표님 이겨버릴 거야 하고 산꼭대기에서 내가 슝 하고 가잖아요. 난 내가 이긴 줄 알았거든. 그래서 건방 떨고 거만하고 잠자고 있다가 안 대표님 오겠지 그래도 내가 이겨 그러고 갔다가 딱 할란데 이렇게 성실함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거북이가 엉차 이렇게 진짜 우공이산 진짜 고진감래 엉차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와 계속 포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산 정상에 오르신 게 결국 거북이가 이겼거든요. 맞아요. 그게 대표님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오늘 피곤하신데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밥도 식사도 거르셔갖고 지연님도 속상하시겠어요. 열심히 사시니까. 근데 지연님 저는
이런 남자를 만난 게 행운이었다고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물론 느끼고 계시겠지만 너무 멋진 남자고 꼭 멋진 인생 사시게끔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지켜보니까 저 촉이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게 가장 좋은 말 같아요. 오늘. 그죠? 아니, 눈빛이 나 이게 제일 좋았다고. 아니, 근데 가장 최고의 말. 네. 네. 아무튼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애정님 계속 제가 이런 훌륭한 게스트님들 계속 모셔서 우리 애정님들 성장과 성공을 한 걸음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곁에서 함께 도울 테니까 우리 애정님들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또 호동이 보시고 또 이런 게스트님들 되게 성장하시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거 보고 동기부여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네네. 도움이 되셨으면.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애정님들도 늦은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서 감사했습니다.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